중국의 정더시입니다. 한국말로 성덕이라 하죠. 정더는 베이징에서 동북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350만 명의 중국 북부 허베성의 도시입니다. 만리장성의 북쪽에 러허 강에 접해 있는데 강의 이름을 따 열하로 불리며 청나라 황실의 이름 별궁 비서산장으로 쓰였죠. 특히 걸륭제가 즐겨 찾았습니다. 러허 강의 러허를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열하입니다. 당시 궁정과 티베트 불교, 라마교 사원은 현재까지 지나 북쪽 외곽에 웅장한 규모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그 큰 풍파를 어떻게 잘 견뎌내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문혁의 파괴활동은 도시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는데 외곽에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 잘 피해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더는 한국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도시죠. 박지원은 걸륭제의 70세 생일 축하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북경 자금성에 있을 황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기 위해 며칠간 길을 떠났고 이를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북경에서 정더, 열하로 가려면 스마타이, 금산성 등 여러 만리장성을 넘고 역사의 스토리가 많이 있는 고북구를 넘어야 합니다. 이곳을 넘으면 바로 북경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군사 요충지이죠. 원나라의 몽고족들이 명나라 주원장에게 쫓겨 이곳을 통해 고북구에서 다시 망망초원지대인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쫓겨가는 원나라 마지막 황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보석으로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완성된 나의 대도여, 따스하고 아름다운 나의 북경이여, 붉은 토끼띠의 해에 잃어버린 나의 가련한 대도여, 이른 아침 높은 곳에 오르면 보이던 너의 아름다운 연무, 나는 울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노라. 9가지 보석으로 완성된 나의 대도성이여, 내가 겨울을 보냈던 나의 가련한 대도, 이제 한족이 모두 차지했구나.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던 중원, 정신없이 북으로 쫓겨가면서 눈물 흘린 곳이 이곳 고북구 출구라니. 이곳 고북구는 몽고족 입장에서는 슬픈 그 역사가 묻어있는 그런 곳이죠. 열하일기의 박지원이 이곳 만리장성을 통과하면서 술을 벼루 위에 부어 먹을 갈았다네요. 물이 없어서 몇 글자를 적었답니다. 걸륭 45년 8월 7일 밤에 조선의 박지원이 이곳을 지났다. 정더를 여행하면서 꼭 가봐야 할 곳은 비서산장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외팔묘입니다. 비서산장은 정더 여행을 가장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고 관련된 스토리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정더에 비서산장을 만들었을까? 정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비서산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불교 사원들입니다. 이 사원들을 외곽에 위치한 8개의 사원이라고 해서 외팔묘라고 부릅니다. 외팔묘는 라마교, 티베트 불교 사원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이 한국이나 베이징의 것과는 차이가 나죠. 정대의 불교 사원은 원래 12개였으나 현재는 8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원 몇 군데를 보면 티베트의 라사 포탈락궁을 본따 만든 소포탈락궁이라 하는 보타 종성지묘가 있고요. 티베트의 지도자인 판첸라마를 위해 세웠다는 수미 복수지묘, 그리고 세계 최대의 목조 입상이 있는 본영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을 둘러볼 시간이 안 되면 보통 한 3가지를 우선적으로 둘러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영사는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1759년
걸륭제 때 지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초 사원인 삼예사를 모델로 삼았는데 세계 최대의 천수 관음 불상이 안치되어 기네스북에 올랐고 외팔묘 중 유일하게 실제로 성녀 73명과 활불 3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일 또 예불을 올리기 때문에 여행자들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절 안에 대승각 내부에는 세계 최대 목조불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이 목조불상의 무게는 110톤, 높이가 3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도록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각기를 발원하여 이루어진 관음이라 하네요. 실제로 양쪽에 각 20개의 손이 있고 손마다 눈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열하일기 얘기를 조금 드리면 걸륭제는 조선의 사신단에게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판첸라마를 아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숭유억불, 당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선이죠. 이 4대 부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친명배금, 명을 가까이 하고 금나라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마인드를 지니고 있던 그들은 내심 청나라 만주족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에서도 자존심이 당연히 상했겠죠. 하물며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입장에서 스님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 사실이 조선에 알려질 경우 문책 등 또 큰일을 당할 게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곤란해하고 있을 때 연암 박지원은 살아있는 부처를 만난다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결국 조선 사신들은 판첸라마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네요. 결국 걸륭제의 노여움을 산 조선 사신단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푸대접을 받았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좀 고지식하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정신이 우리 작은 한국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베이징에서 청도로 가는 징청 고속도로. 베이징의 징, 청대의 청. 오늘 북경은 오부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 번호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6시 반에. 이 고속도로 길이가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황제가 가마를 타고 비서산장으로 이렇게 갔겠죠. 대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1km에 행군을 하면 1시간에 이제 한 4km 일반 천천히 속보로 6km입니다. 그래 한 4km 가마를 타고 가니까 4km 정도 잡으면 50시간인데 중간에 밥도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대략 10시간 잡아도 5일이죠.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좋게 걸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가마를 매는 사람이나 가마를 타는 사람이나 정말로 비서산장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투자를 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인프라 투자죠. 그래서 중국은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 이런 인프라를 굉장히 잘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경제 발전에 실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북성이고요. 북경을 지났습니다. 이제 금산성 장성은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알려진 팔달령 장성은 인공으로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 했는데요. 여기는 자연의 부서진 그대로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자연의 장성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고북수지라는 스마타이까지 장성에서 장성까지 이 트레킹하는 코스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은 정대에 있는 쌍탑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정대는 유명한 게 그 비서산장 그리고 그 외팔묘 이 두 개로 엄청 유명하죠. 쌍탑산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쌍탑산 안내도입니다. 산이고요. 보통 최근에는 어딜 가도 그 한국어가 많은데 여기는 한국 사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없습니다. 뭐 산 위에 있는데 오늘 등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칭 전시관이네요. 예, 황제들 초상화를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강희제, 걸륭제, 예,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 운동 겸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나무 뒤 사이로 흐름풋이 그 보이죠? 저 돌이.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올라오니 예, 이제 그 쌍탑산이 보입니다. 이 쌍탑산은 요나라 시대 때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한 1300년 정도 됐죠. 산으로 조금 올라오면 한 5분 올라오면 바로 보입니다. 예. 그 케이블카 안 타기를 잘했네요. 상탑산 정경도입니다. 요 바로 옆에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대표 이름으로 해서 상탑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이 그 지도를 보면 주로 그 돌 그리고 산, 암석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좀 그 특화되고 좀 유명한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탑산이 이제 잘 보입니다. 자, 저 위에 탑이 있죠. 예. 여기는 그 허베이성 청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사찰이라서 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두 개의 돌로 만든 이제 그 큰 암석이죠. 요 위에 각각 한 개씩 벽돌로 만든 탑이 있습니다. 봉우리 요 두 개는 높이가 이제 비슷하고 요 앞에보다 이제 뒤쪽이 약간 더 넓이가 두껍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가 언제 왜 꼭대기 벽돌탑이 지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항상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산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저 위에 이제 그 사찰이 보입니다. 그죠? 저기에. 예. 그래서 돌기둥의 사면이 모두 그 가파른 절벽이라 해서 그 등산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998년 관광지로 처음 조성이 되었을 때 정상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철제 계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문화 그 유물 훼손으로 이제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직 사람의 힘으로 정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돌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요나라 시대에 그 위에 1300년 전에 위에 사찰을 지었다고 합니다. 암석이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흠이 있는 거는 처음에 사찰을 지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계단이라든가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흠이 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위에 암자가 보입니다. 오늘날 그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은 북쪽 봉우리 꼭대기에 벽돌탑을 이렇게 잴 수가 있는데 높이가 한 2m 정도 있고요. 원추형이고 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모서리에는 나무 기둥이 놓여 있고 구리종이 매달려 있어요. 옛날에는 벽에 약 20cm 정도의 큰 균열이 있었는데 1976년 당산 대지진이 났죠. 그 이후에 벽돌탑은 뭐 오히려 끄떡도 없고 균열도 매우 평평하게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쌍탑산에서 바라본 그 주변 경치입니다. 완전 돌산이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치죠. 돌이 있고 에이 원숭이가 있네. 峨眉山这还真强。这咱们这猴子就相对来说就峨眉山那个在八度来都不假。峨眉山的猴子还懂事儿，他那堆峨眉山的猴子是经过村里人专业驯化放出，就是。 원숭이 뒤로 보이는 저 암석들이 상당히 이국적입니다. 예, 암석 사이 도교조 세 명의 이제 신선을 이제 모셔놨죠. 도교의 신. 그래서 제가 이 안내문을 보니 이분은 재물의 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창제군이라 됐죠. 이분은 학식, 공부의 신,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의학, 의술의 신,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놨습니다. 도교입니다. 도교 사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을 한 바퀴 돌다가 여기서 보니까 쌍탑산이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야, 이런 전경이네요, 여기. 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예? 도대체 저 위에 있는 벽돌로 만든 탑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최근 오랜 시간 올라간 사람이 없어서 그 9.11 소방관이 그 시정부와 같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번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가 한번 있었답니다. 얘들은 동물원처럼 왜 안에 갇혀 있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만두 한 판을 시켰습니다. 고기 만두 18원. 이렇게 많이 주네요. 이건 찍어 먹는 그 소스. 중국 환타. 요거는 감자 채볶음. 요 14원. 참 시키면 많이 줍니다. 엄청나게 주네요. 맛있게 보입니다. 경추봉 국가산림공원입니다. 중국말로 칭추이펑. 이렇게 이제 그 산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그 공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 요 밑으로, 예, 요 밑으로 이제 걸어 내려오는 코스를 거리를 한번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카를 타고 경추봉이 있는 경추봉 공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청도 시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저 멀리 산꼭대기에 엄지손가락 모양 또는 거시기 모양을 한 거대한 바위가 눈에 보이죠. 그게 바로 그 높이 38m 짜리 경추봉입니다. 그래서 경추봉은 방망이를 닮았다 해서 경추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네요. 멀리서 봐도 뭐 느낌은 좀 오겠습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더 그렇겠죠. 올라가는 방법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서 왕복을 하자면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내려올 때도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과연 뭐 어떤 경치하고 이래 맞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80원을 주고 이제 50원 더하기 30원 해서 그 왕복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경추봉은 그 8개 외팔묘 중에서 보낙사 그리고 안은묘하고 위치적으로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같이 묶어서 파는 그 패키지, 중국말로 통표라 그러죠. 그 패키지 표를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산 정상만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그거 25위안. 드디어 앞에 그 칭추이펑 그 방망이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추봉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추봉을 보는 것으로만 해도 60년 이상 장수할 수 있고, 올라가서 만약 본다면 100년 이상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올라가서 보면 경추봉 옆에 벽에 그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청도가 열하죠. 예전에 연안 박지원 선생이 와서 열하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연안 박지원 선생이 이 경추봉을 보고 간단하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이 높이 100여 길이요, 곳곳이 하늘에 솟아서 석양이 옆으로 비치어 찬란한 금빛을 뿜고 있다. 그때 석양이 이래 질 때 이걸 이제 본 걸로 생각이 되네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청도로 왜 여행을 가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스산장, 또 하나는 외팔묘, 티벳 사원입니다. 비스산장은 이름 그대로 청나라 시절 황제들이 더위를 피해 지내던 여름 별궁이죠. 단순히 휴가를 즐기는 별장은 아니었고, 많은 국가 대사를 이곳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베이징의 자금성에 이어 제2의 정치 수도다, 이렇게 불려 왔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조선 사신단이 베이징에 이제 황제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스산장을 찾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절입니다. 조그맣게 또 하나 있네요. 한국말이 있어. 보산사. 성덕시 동쪽에 경추봉에 이제 위치하고, 청나라 말기 유명한 스님 마상이 지은 절이다. 불상이 7개 있고,
예. 아, 참. 여기 5개. 그러니까 요 나머지 2개는 여기 정각고 옆에 있네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방망이 봉우리로 가고 있습니다. 거시기 봉우리. 참, 이 바위는 또 어떻게 또 만들어졌을까요? 이 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예, 이것도 뭐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겠죠. 참 신기합니다. 뭐 신기하니 지금 뭐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또 이래 관광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안내 표지를 보면 해발이 600m 정도, 그리고 그 돌의 높이는 한 40m 정도 되네요. 저 위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저게 뽕나무랍니다. 뽕나무. 예. 그래서 엄청난 세월 동안 저기 그 나무 암벽에 붙어서,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등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풍화작용이 심해서 그 암벽이 떨어질까 싶어서, 예, 여기까지만 하네요. 요 위에 보시면은 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다 막았어요.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만 가면 암벽을 저기 만지고 할 수 있는데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예, 갈수록 뭐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 20년 전에 제가 그 백두산 갈 때만 해도 그 천지까지 내려가서 그 물로 세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림도 없죠.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물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 산을 조금 내려오면 외팔묘죠. 그 8개 중에 하나 보이고요. 왼쪽에. 저기 오른쪽이죠. 멀리 또 그 여팔묘가 보입니다. 저 뒤에가 그 작은 그 보달락궁 같은데요. 그 앞에 또 하나 있고, 여기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육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지금 4개네요. 피서산장은 청나라 강희제 1703년에 그때부터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옹정제를 거쳐서 최종 1792년 89년 만에 걸륭제 그때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피서산장은 성벽의 길이만 10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웅장하고 그 면적이 564만 평방미터로 중국 최대 황실 정원입니다. 규모가 고궁의 8배, 그 크다큰 여원의 2배에 달합니다. 피서산장은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궁전지역, 호수지역, 그리고 평원지역, 그리고 산림지역, 이렇게 4군데로 나눠집니다. 피서산장에 궁전이 있는 데를 가면 넓은 앞마당이 보입니다. 열하일기에 의하면 이곳에서 조선의 사신들은 걸륭황제에게 309 고두레를 했대죠. 309 고두레는 3번 절하면서 절할 때마다 머리를 바닥에 3번씩 닿게 한다는 그런 절입니다. 머나먼 조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걸륭제의 그 70세 생일 잔치에 이제 사신으로 사절단으로 이제 참석을 했죠. 오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서산장 주변에 외팔묘라고 부르는 티벳과 한족의 건축 양식을 결합한 12개의 사찰도 만들었습니다. 티벳 불교 사원이죠. 당초 만들 때는 12개인데 4개가 지금은 이제 소실되고 8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팔묘라고 부릅니다. 청나라 황제는 왜 여기에 피서산장을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자연환경입니다.
실제로 시원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온천도 많고 자연풍광도 좋습니다. 강희제와 걸륜계는 각각 36경을 만들어 풍광을 감상했대죠. 중국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걸륜계는 가는 곳마다 북경 10경, 항주 서호 10경 등을 만들고 그 풍광을 이제 감상하는 게 굉장히 그런 환경으로 유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적은 만주족, 소수민족이 인구가 많은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만주족의 그 우월성, 특히 그 군사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군사훈련장 그리고 사냥터인 묵란위장을 만들어 여름에는 그 만주족 귀족하고 몽골의 부족 지도자 등을 초청해서 사냥하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티베트 불교를 이용해서 그 티벳과 몽골족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짓고 판첸라마도 모셔와 외교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게 이제 그 티벳 지역과 그 몽고 지역이었는데 이 두 쪽이 전부 다 그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는 당시에 국교에 가까울 만큼 위상이 높았습니다. 이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큰 정책과 그림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보락사입니다. 플러스. 예. 외국인은 그 신분증 번호를 적고, 예, 그 중국인하고 다릅니다. 중국인 간편한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기가 그 보락사입니다. 티베트 불교죠. 제가 그 절을 몇 군데 그 다니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좀 눈에 익습니다. 자, 보는 순서는 요 밑에서 이제 산문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종을 치는데, 북을 치는데 종루 고루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이제 천왕전이 있죠. 항상. 그리고 천왕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그 성인전 해력전이 좌우로 있고, 그 뒤에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제 종인전, 그리고 우광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락사. 이렇게 이제 산문으로 들어왔고, 여기 이제 종을 치고, 네. 옆에 이제 또 북을 치고, 종루, 고루가 있고요. 요게 이제 천왕전입니다. 천왕전으로 들어가면 항상 부처님을 모셔놨죠. 그리고 4대 천왕이 있습니다. 4대 천왕. 그렇게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종인전입니다. 저기 이제 위에 있는 글씨는 그 한자 외에 이제 몽고족, 만주족 글씨를 티벳하고 이렇게 4개를 이제 같이 왼쪽에는 성인전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지금 예, 또 수리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해력전. 이 청나라, 예, 우리 그 고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청나라 황제 문양이죠, 상징. 불상이 3개 있는데 3세불이네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리고 옆에도 그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해놨고요. 자, 옥광각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 티벳 사찰은
우리 그 북경의 유명한 용호궁이 그게 그 티베트 불교 양식의 사찰이죠. 예. 그래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비문이네. 예. 여기가 이제 이 사찰은 전부 다 그 티베트 불교와 한족 불교가 같이 이렇게 융화된 겁니다. 같이 섞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한족 불교 양식이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완전한 이제 티베트 불교 양식입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자, 라마탑이라 부르는데 2층에 위치하고 모두 8개가 있대요. 사면에 4개는 각각 까만색, 보라색, 푸른색, 흰색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 사각에 있는 4개는 모두 노란색인데, 이 5가지 색깔은 티베트 불교의 오행, 즉 땅, 물, 불, 바람, 공기를 대표한답니다. 그래서 오색 탑은 그리고 또 5가지 토지 색깔을 상징하는데, 중국의 땅이 5가지 색깔로 모두 청나라 황제의 소유다라는 걸 이렇게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 2층에 이렇게 8개의 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 라마탑, 설명문이 있는 라마탑에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경추봉이 저 앞에 또 보이네요. 이게 북경 천단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여기 이제 보락사의 3층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에 그 불상이 있는데 1.2m로 각 사면으로 되어 있고, 각 면에 눈이 3개, 팔이 12개 있는 그 전형적인 그 티베트 불교 불상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외팔묘 중에서 천장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시트립, 중국말로 시해청인데, 시트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막무가내로 잡아본 호텔입니다. 하하! 이야, 이거 괜찮네요. 예? 화장실. 예? 욕조는 없지만, 예? 화장실 좋고, 예. 샤워 부스 좋고, 예. 옆에 뭐 이 정도 풍경. 339원이니까 340원. 한 6만원 조금 더 좋네요. 예, 6만 한 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식 포함입니다. 호텔 앞 풍경. 대규모 투자해서 상업거리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없고, 여름철에는 이제 공연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说的啥？他说你班长别着了，就是说班长。